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청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이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학원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하면서 여행 작가를 겸하고 있는 전민지 청년과 대구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진로 분야 신유미 전문 상담사를 만나 전공과 다른 분야의 일을 하려는 경우 어떻게 새로운 일로 이직할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청년 전민지입니다. 저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으로 졸업하였고 지금은 또 다른 도전인 여행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클래식 작곡하셨고 대학원에서는 음악교육 그리고 현재 또 여행 작가도 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대구광역시 청년상담소 진로 분야를 맡고 있는 신유미 상담사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그죠? 네, 그러게요. 이제 익숙한 친구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유퀴즈 프로그램에 청년 도배사로 일하는 20대 청년이 출연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명문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노인복지관에 취직했다가 직업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퇴사를 결정한 청년이었는데요. 도배 일을 접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정년 퇴직이 없는 기술직이며 계속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도배 일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자신의 전공과 다른 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면 실제로 어떠신가요? 상담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네네. 본인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해보면서 어떤지도 물어보는 편인데요. 네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적에 맞추어서 들어갔다고 네, 네. 답하곤 합니다. 네. 막상 해보니까 전공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야를 선택하려니 막막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네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 일을 실제로 해보니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른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 후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청년의 시기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도 나의 진로를 찾고 또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도 일을 해보고 새로운 분야를 도전해 나가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발달 과업을 충실히 해나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나름의 하나의 과업이다. 네. 네. 좋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이제 자율 전공을 책임맡고 있어서 네. 이런 청년들의 갈등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전민지 청년도 자신의 전공과 다른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된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단순히 처음에는 음악이 좋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 네. 네, 삶에서 음악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제 전공인 클래식 작곡을 배우면 배울수록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에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음악에 대한 고민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음악을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남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음악을 들었을 때 남들이 저에 대해서 그냥 흘려가는 말로 그냥 안 좋은 말 했을 때 제 곡이 너무 안 좋게 들리고 네.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게 진짜 제가 원하던 음악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저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네. 그런 보여주기식의 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 스스로를 제대로 알고 조금 더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제가 처음 음악을 접했을 때 그 마음, 그걸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연히 이제 생각하거나 꿈꾸었던 거와 이제 실제 현실이 다를 때 갈등이 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인 청년들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를 텐데요. 실제로 어떤지 상담사님이 좀 알려주시죠. 네.
그 Y 세대라고도 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는 여전히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네. 뭐 굳이 정규직이 아니라도 괜찮고 프리랜서라도 괜찮다면서 부모 세대보다는 고용 형태에 대한 생각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직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다 보니 단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기만 보다는 자신의 유능함을 잘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회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혹시 오늘의 청년들이 뭐 진로를 새롭게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네. 네. 지금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지켜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비슷하게 똑같은 굴레 속에서 10대 시절을 보냈는데 정작 대학교에 가면 그때와는 다르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많이 방황을 했어가지고 되게 정체성 없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서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또 잘할 수 있는 일 찾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청년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청년 퀴즈 정답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CPBC빵 방송 톡이나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31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 결과는 다음 주에 선정해 발표하는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전면지 청년께 부탁드립니다. 1980년에서 1990년 후반에 출생한 세대로 욜로족, 워라벨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스마트폰, SNS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1번 X세대, 2번 Y세대 밀레니엄 세대, 3번 G세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80년에서 1990년 후반에 출생한 세대로 욜로족, 워라벨 등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스마트폰, SNS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1. X세대, 2. Y세대, 밀레니얼 세대, 3. G세대.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채용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네네.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가 되고 4차 산업혁명도 급속도로 앞당겨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화상 면접이라던가 AI 네. 면접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졸 신입 공채가 축소되고 수시미 상시 채용이 증가하게 된 상황이죠. 네. 또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필요한 직무에 대한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채용형 인턴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 채용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인턴 지원자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네. 어디에서 일자리가 나오는지 찾기가 어려워지는 좀 아쉬움도 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학점을 열심히 따는 것과 같은 이런 표준화된 인재가 좀 될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 혹시 전공을 하지 않았거나 뭐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다양한 경험과 경력에서 얻은 이 결과나 느낌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네. 적절하게 잘 연결해 나간다면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취업 환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신의 전공과 다른 분야의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실은 나의 전공 분야와 다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참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서 네네. 우선
이 전공을 진로로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거나 또 이직을 결정하시기 전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네. 이러한 직무 정보는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참고하실 수도 있어요. 네. 관련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정말 맞는지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무, 인턴,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이 관련 분야의 일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한 무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좀 나눠보거나 적은 돈을 받고 팔아보기도 하고 이런 부업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성장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다양한 일을 경험해보고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전민지 청년은 전공과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뭐 어떤 일 해보셨나요? 처음부터 다른 진로를 생각했던 건 아니고 네네. 제가 좋아하던 걸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원래 저는 블로그에 일상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갔다 온 맛집을 기록하면서 취미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네네. 어느 날 운이 좋게 대구 경북에서 여행 작가를 육성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네. 여행을 다니면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보고 와 너무 대박이라면서 무작정 지원을 했는데 덜컥 합격이 돼버려서 이제 책을 이제 싣고 제 글을 이제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뭐 책 제목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책 제목은 대구 경북 여행 작가라고. 아, 대구 경북 여행 작가군요. 네. 네. 현재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분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럼 부담 없이 뭐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이제 전민지 청년분이 얘기해 주신 거랑 또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취업을 하기 전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신만의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네. 이게 본업에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좀 못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네. 본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오, 예를 네. 들면 저는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과 책을 읽고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품 책방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주제별로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모임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알아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CRD라는 크리스천 독서 모임 리더로 또 지원을 하게 돼서 네. 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분들께 조재영 PD님의 How to 딴짓이라는 책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이드 프로젝트. 네, 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해 나가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나온 정호연 배우가 원래는 스타 모델이었지만 조금씩 이제 그곳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네.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계기가 됐다고 해요. 네. 해외 모델들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홀리데이 휴가를 받는데 그때마다 이제 나와서 한 달씩 연기 레슨을 받았고 아, 그랬군요. 이젠 네. 행동해야 될 때라는 아. 생각으로 과감히 도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실은 뭐 이 오디션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네. 때로는 이렇게 과감하게 용기를 내는 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연기를 해야겠다. 대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네. 이렇게 한 발 한 발 꾸준히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말한 정호연 배우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또 여러분들답게 삶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응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민지 청년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이 처음에는 무섭고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꼭 자기 자신을 믿고 한 번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 채워나가면서 무지개처럼 다채롭고 재미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도 재미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또 전공과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또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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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년과 함께 톡톡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전민지 청년과 대구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진로 분야 신유미 전문상담사와 함께 전공과 다른 분야의 일을 하려는 경우 어떻게 새로운 일로 이직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격주로 방송하는 청년 코너 청년과 함께 톡톡 그동안 심리, 창업, 진로 등을 주제로 총 12회 동안 관련 전문가와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동안 함께한 모든 분들과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